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약 20여 개 주의 주정부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경기 불황이 올 것을 걱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감면을 하면 주정부 걱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보잉에 이어 락히드 마틴도 트윗에서 공격하자 주식값이 2.5%나 내려갔습니다. 락히드 마틴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전투기를 공급하고 미국 45개 주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 지명자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러시아 대통령 친구인 오일 회사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었을 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주체는 엑손모빌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국무장관 지명을 고려하면서 밋 럼니를 여러 번 만난 건 럼니를 농락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들립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지금도 트럼프 당선을 되돌리려고 하는 민주당 그룹이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그들에게 부당한 기득권을 거부한 미국 유권자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인이 교통부 장관 지명자인데도 러시아 선거 개입설은 의회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영화 부산행이 전통 있는 프랑스 영화사에 의해 영어 버전으로 만들어진다는 뉴스를 미국에서도 크게 전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숨질 것을 걱정했던 5살 소년이 산타 할아버지 팔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공화당에서 아주 오랜 동안 이단화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어떠한 그 법안을 미국 전체적인 유권자들에게 좋게 한다는 이유로 공동 발의도 했고 했었던 그 존 맥케인 상원 의원 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제 더 이상은 트럼프 당선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당선자의 말은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자꾸 바뀌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15일에 지금 그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자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외국 그 정상들과 만나고 외교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자신의 그 해외에 있는 사업체 등과 어떻게 연관을 짓지 않는가,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12월 15일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또 어제 갑자기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1월 달로 연기한다. 1월 달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선이 이제 다른 쪽으로 돌려지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바쁘냐면은 여러 가지 그 장관들 인선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언론보다도 항상 그 깊이 있고 또 그 빨리 여러 가지를 그 캐치해내는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당선자는 그 소유권을 아들들에게 다 넘기지는 않고 여기서 그 딸은 빠졌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지 되는데 아마 딸이 아들들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연관 같은 것이 더 깊게 가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2명의 그 큰 아들,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요. 아들들에게 자신의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권리를 준다라는 게 이제 그 기본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 등과 인터뷰를 한 많은 전문가들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관리권만 자녀들에게 넘겼을 때 돈 있는 사람이 지금 캐시는 많이 있는데 워낙에 또 수십 년 동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지 않으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지금 저 건물이 허름한데 사놓으면 좋겠네 하는 것들이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대통령을 하면은 세계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더 잘 보이는데 그러한 것을 수십 년 동안 동물적인 본능으로
돈 버는 것에 훈련된 사람이 멈출 수 있겠는가 본인의 그 욕망을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15일에 발표는 안 한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국무장관으로 엑손모빌의 CEO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러시아 제재를 없애기를 너무나도 원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일 가스 회사이기 때문에 엑손모빌이요. 자신의 회사에 당장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없어지면은 그 5천억 달러가 수입이 된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 경제 제재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고요. 뭐 제재 자체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의 러시아 역할, 또 그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그 격추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이런 것 때문에 했었던 건데 지금 국무장관 지명자는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 보이스카우트 행정관이었어요. 어스틴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하고 엑손모빌의 CEO로만 12년을 근무했고 그것의 2배가 넘는 기간을 또 그 엑손모빌에서 일해 왔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제 국무장관을 하면서 그쪽 분야에 외교 분야에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 조지 슐츠 국무장관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슐츠 국무장관은 외교 경험은 없었지만 그때 이제 이미 그 노동부와 재무장관을 지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을 한 경력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엑손모빌의 CEO 정도 되면은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세계의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지도자고 엑손모빌이 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구이고 또 러시아에서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우정의 훈장까지 받을 정도가 되느냐 하면은 그게 그 정부와 어떠한 그 딜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역시 그 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분야에서 최고 경영자들과 만났던 사람은 세계를 잘 안다는 것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을 해보면 알지만 세계를 아는 것과 외교 정책은 뭐 전혀 그 다른 분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가 이제 국무장관 내정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설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이후에 가장 관계가 나쁜 지금 뭐 러시아가 이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 대선에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해킹 개입을 했는가 이 문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5점 있는 국무장관 선택이라고 사설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계 비즈니스맨의 리더인 것은 분명한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여러 그 장관을 인선하는 것을 보면은 도저히 그 윤리 표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뭐 외교적인 경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푸틴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스티브 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프라이빗 그 엠파이어라고 해서 민간 제국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이 엑손모빌의 CEO를 국무장관으로 지명을 한 것은 그야말로 그 평생을 주주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엑손모빌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세계에 오일을 많이 생산을 하고 가스를 많이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계의 그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렉스 틸러슨 그 지명자는 그동안 유럽과 미국을 많이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침공한 이후에 이제 그 경제 제재를 하니까 우리 엑손모빌 비즈니스에 나쁘다. 엑손모빌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사업에 나쁘면 다른 작은 회사의 사업에도 나쁜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도전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 오일, 가스를 다루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오랜 동안 어떠한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려면은 반대를 해왔었던 것을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국무부 그 차관도 지금 그 존 볼튼이 기용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유엔 전 대사였었죠. 이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에 이라크를 침공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침공해야지 된다고 주장했었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도 어떤 때는 이제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무장관이었던 그 콜린 파웰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강성인 뭐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이라든가 딕 체니 부통령이라든가 그런 사람처럼 존 볼튼 지금 차기 국무부 그 차관 지명자료 유력한 사람도 이라크 침공 정책을 지금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94년도에 북한과 이제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제네바 협약을 맺었었잖아요. 그것을 깨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존 볼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그 친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군사적으로 강성인 이런 사람 존 볼튼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라크의 핵시설을 폭발시켜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뭐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뉴욕 타임스는 굉장히 잘못된 오점 있는 국무부의 그 수장 또 부수장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그 볼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그 트럼프 당선자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정보국을 비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CIA를 비난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정을 했는데 이 사람도 은퇴한 육군대장 전 정보국장으로서 뭐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공화당 전당대회 때 트럼프를 찬양하고 나서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에 기용이 된 것인데 CIA가 당시에 오사마 빈 라덴 을 사살하도록 한 것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생포를 해야지 된다라고 마이클 플린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포하면 좋지만 생포할 때 그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살을 결정을 했었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장관 지명한 것을 보면은 2명의 뱅커와 2명의 장군 그리고 3명의 비즈니스 최고 경영자 1명은 아주 부자 자선사업과 교육부 그 장관에 이렇게 했고 하나는 글쎄요. 이 내용은 뭐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설입니다. 왜 그러면 밋 럼니 국무장관을 국무장관이 아니라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또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국무장관 시키지도 않을 거면서 몇 번이나 뭐 개구리 다리를 서로 먹으면서 뭐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골프장에서도 만나고 어디서도 만나고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이신 분들은 많이 보시죠. 저도 뭐 유튜브에서 가끔 봅니다마는 그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인포월즈라는 것을 진행을 하죠. 그 인포월즈에서 음모론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민주당에 관한 음모론이 많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장 큰 음모론이 9.11 사건을 뭐 정부가 일으킨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음모론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또 아주 또 설득력 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죠. 이 인포월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그 당선자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가짜라고 비난을 한 사람, 비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을 넘어섰다는 거죠. 선을 넘어선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선택을 하겠는가. 이것은 밋 럼니를 약올리려고 농락하려고 정말 와서 밋 럼니가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에게 훌륭하다고 하고 지금 그 트럼프가 당선돼서 미국의 경제가 밝을 것이라고 하고 미국이 더 훌륭해질 것이라고 하고 이런 온갖 찬사를 쫙 얻으려고 했었잖아요. 밋 럼니도 사실 돈 없어서 쫙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죠. 너무 부자고 부인도 너무 부자고 하니까는요. 이게 이제 명예인데 결국은 그랬는데도 보란 듯이 내치고 이제 그 엑소모빌의 그 CEO를 고용했다 해서 이것은 이 사람을 밋 럼니를 골려주기 위한 농락한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까지와 그 전례 없는 여러 가지 그 성향과 성품과 또 그 대통령 당선자로서 이미 어떤 부분 대통령 같은 그 역할을 시도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그 루머 내지는 음모론까지 나올 수 있는 미국입니다.
변호사가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불러드렸어야지 되는데,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남녀 관계도 포함해서요. 아니면 이 일이 끝났을 때 끝이면 끝인데 어떤 경우에는 미련이 너무너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끝나거나 내가 정말 더 이어가기를 원했을 때 미련이야 남지만 사실은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미국적인 것인데, 와이프가 교통부 장관 지명자인데 남편은 이거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싫어하는 일을 하자고 의회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프로페셔널 직업에 충실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자 안 됐습니다. 안 되자 민주당에서는 또 선거인단이 트럼프에게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반란표를 찍기를 원하는데 12월 19일에 거기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신 분들께서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재검표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판사가 하지 못하도록 했고, 미시건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에요. 그런 결정이 나와서 위스콘신에서 재검표를 해봤더니 막상 도널드 트럼프가 131표를 전보다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끝난 것이고요. 녹색당의 질 스타인이 주도를 했고, 민주당이 사실은 더 열심히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이제 접었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클린턴 진영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린턴 진영의 이제 캠페인 체어맨인 존 포데스타, 선거 당일에 힐러리 클린턴 대신 나와서 오늘 밤에는 집에 돌아가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했었던 존 포데스타가 선거인단에게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민주당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12월 19일에 선거인단들이 538명이 이제 다 그 주에서 결정난 대로 대체적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 선거인단 가운데서 마음을 바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306대 나머지니까는 굉장히 큰 표 차이인데 되겠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보는 거예요. 이 존 포데스타 같은 경우는. 존 포데스타가 UFO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UFO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어쨌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길면, 너무 지리하면, 정말 피로감을 주는데 이미 민주당의 이 같은 발버둥은 좀 사람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주는 것 같고요. 해리 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민주당이에요. 하원. 러시아가 또 위키리스크를 통해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도왔고 FBI도 도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가 좀 정리를 잘해주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의 예비선거 대선 후보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평생 무소속이었고 지금 완전히 또 다시 무소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대의원 표를 보니까요. 슈퍼대의원은 불과 몇십 표, 한 45
105표인가요? 그 정도를 이제 그 버니 샌더스가 받았고 힐러리 클린턴이 500몇 표를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버니 샌더스가 이게 역으로 그렇게 됐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수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주당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평생 민주당이 아니었던 사람을 민주당의 슈퍼대의원들이 그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이 아닌 것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어제요 이제 위스콘신 재검표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MSNBC가 위스콘신 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 크리스 헤이즈 그 비교적 젊은 앵커가 사회를 보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나와서 사람들 이렇게 그 모여 있는 그 상황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나도 좀 물어보자 하면서 뭐 공정하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언론은 어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people here think that the media reflects the reality of American society. 노라고 하죠. 미디어가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믿는가 하니까요. 왜 웃느냐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미디어가 미국의 현실을 선거 때 잘 반영하지 못했지 하니까 그 버니 샌더스가 바로 그 젊은 크리스 헤이즈를 가르치면서 당신 얘기하는 거야 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 트럼프 당선자에게 투표한 사람에게 개탄할 만하다는 표현도 했고 뭐 여성 차별주의자, 인종 차별주의자, 성 차별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그 트럼프를 굉장히 그 지지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요. 이 그 버니 샌더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In this country, people are scared and people are worried. One example, right now. 50% of older workers, 55 to 64. 미국 사람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는데 50%, 55세에서 65% 사이 사람들이 은퇴연금이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So I think the answer is he said. And I think 0이라는 겁니다. 은퇴연금이.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제대로 해줬다는 거죠. Whether it's the political establishment, the media establishment, the economic establishment. Now, I happen to think he won't do that. But be that as it may. 네, 그래서 결국은 왜 열심히 평생을 일하고 나서도 은행에 은퇴연금이 하나도 없어야지 되는가. 그게 이제 정치적인 기득권, 언론의 기득권, 경제적인 기득권이 뭔가를 시스템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꿔보자고 기성 이런 것에 혐오감을 느끼고 그랬다 하는 게 이제 버니 샌더스의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역시 그 트럼프 당선자가 정보 브리핑을 일주일에 한 번만 받겠다 했었던 거 나는 스마트하니까 했었는데 이것도 말을 바꿔도 많이 바꿨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이제 선거철에 그때 이제 바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날마다 브리핑을 받지 않는다고 그 트럼프가 트위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트위터에서 얼마나 오바마 대통령을 뭐 선거만 하러 다니지 이 중요한 정보 브리핑을 안 받는다고 마구마구 비난을 했었는데 사실과 다르네요.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 브리핑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 앉아서 말로 브리핑 받는 것을 이제 그 문서로 받는 것으로 대치를 한 것일 뿐이죠. 문서가 훨씬 빠르잖아요. 잘 아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 날마다 똑같은 것을 내가 왜 받아야지 되는가.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의 경험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받을 만한데 어쨌든 그 오바마 대통령은 그 당시에 뭐 바쁘기도 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이제 4년을 대통령을 하고 난 뒤니까 서면으로 이제 바꾼 것이었었고요. 말 대신에 이런 일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미국이 굉장히 그 강할 수 있는 기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미국을 우선하자 하는 것이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는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를 지금 CIA가 국가정보국이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CIA의 발표를 트럼프 당선자는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그 오랜 정치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특히 지금 그 존 맥케인 상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에 지금 재선됐죠. 그리고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이 두 사람이 외교관계위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뭔가를 더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그 상원 의원들보다 더 많고요.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공화당의 상원의 미치 매코넬이 원내 대표잖아요. 이제 상원 의장은 이제 부통령이니까 조 바이든이지만 이 미치 매코넬조차도 이것은 초당적으로 일을 해야지 된다. 뭐 그 직접 그 트럼프 당선자를 공격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조사를 해야지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는데 이 미치 매코넬의 부인이 교통부 장관 지명자이고 전에 부시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이 교통부 장관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주 영광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하던데요. 상원 인준을 거쳐야지 되지만 상원에서 아니 그 원내 대표의 부인인데 그것을 뭐 거부하겠습니까? 교통부 장관은 제가 볼 때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트럼프 당선자 아래서 교통부 장관을 지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치 매코넬은 트럼프 당선자가 터무니없는 일이다. 우스꽝스러운 얘기지. 무슨 러시아가 나를 당선시키려고 해킹을 해. 민주당의 그 선거 시스템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요 아주 미묘해요. 이 존 맥케인이나 마르코 루비오 의원보다는 조금 약하게 이 사람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라고들 얘기하는데 미치 매코넬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만 확실하게 이건 좀 밝혀야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도 미국이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지금 물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라고 이미 그 리뷰하라고 추가 리뷰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이게 다 본인의 임기 기간 중에 완성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되는 일, 그 임무 같은 것은 끝까지 한다 하는 게 이제 미국의 그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경제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좋죠. 경기 불황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잘 그 살펴보면서 개인들도 뭐 개인에게까지 영향이 오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뭐 집을 사신다던가 이러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지 될 이슈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내일 그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 여부에 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개시장위원회, 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열리도록 예정되었었는데 지금이 마침 그 시기니까 이자율 인상 여부도 내일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미국의 25개 주의 그 주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답니다. 회계 연도가 시작되고 몇 개월, 연방 정부는 10월 1일에 시작하지만 뭐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주 정부는 이제 그 7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속 내려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수입 그 예상 폭도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줄이고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지출도 줄이고 그래서 지금 경기 불황이 바로 또 그 코너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전국 주 예산 관계자 협회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것을 의회 전문 신문 더 힐이 보도를 했습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들이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한 것이에요. 물론 그 캘리포니아주의 관계자도 그 포함이 됐고요.
캘리포니아의 그 재정국장이 그 마이클 코엔이잖아요. 캘리포니아도 지금 그 경기 불황의 코너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이게 세금 수입 들어오는 거 보면은 안다는 얘기죠. 판매세와 이제 그 소득세 뭐 이런 것들 소득 성장이 슬로우하다. 판매와 소득 성장이 슬로우하다는 것. 근데 이제 게다가 되고 트럼프 당선자가 만약에 그 세금 같은 것도 부자에게 많이 감면을 해주고 또 이제 기업에도 감면을 해주고 하면은 더 주정부로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할 때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도 판매세는 이미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몇 개월 봤더니 이미 그것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덜 하고 있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세금이 그 예상보다 적다는 것은 주지사와 그 주의회, 공화민주 할 것 없이 양당이 지출 정책을 또 바꾼다는 의미도 되고, 오레곤주 같은 경우도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17억 달러 예산 적자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정부의 일반 기금 지출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4.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그다지 큰 증가가 아니랍니다. 최근에 그 다른 해보다는 낮답니다. 물론 뭐 2009년, 2010년보다는 높아도요. 그때가 경기 불황 나고 나서 직후였으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주가 경기 불황에서 완전히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또 다른 경기 불황이 코너에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문제고 더군다나 이제 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방송을 뭐 알래스카라든가 루이지아나,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같은 곳에서 듣고 계신 다면은 여러분들의 주는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그 생산을 하는 주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금 좀 예측하기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그 당선자가 어떻게 지금 세금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정부에서는 또 그 오바마 케어를 연방정부에서 무효화한다 하는데 주정부에 어느 정도 그 재량권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는 많이 좀 그 오바마 케어를 활용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것을 무효화하고 다른 것을 만약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정부 차원에서는 뭔가 지금까지 이 오바마 케어를 들었던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같은 곳에 예산을 더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판매세는 줄어드는 판국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고 지금 그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는 백악관 경제자문으로도 그 골드만삭스의 사장인 그 게리 코엔을 지명을 했잖아요. 그가 아주 사람들 뭐 세금도 낮춰줄 것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금을 낮춰준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낮추는 것은 일반 그냥 보통 뭐 남의 회사에서 일하고 돈 받는 사람 적당히 그 일하고 적당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수입이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그 혜택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죠.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의 관계자를 힐러리 클린턴이 그들에게서 돈을 많이 받는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는데 막상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골드만삭스 사람을 지금 3사람이나 중요한 자리에 그 앉히었거나 앉히려고 지명을 했잖아요.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의 전 파트너인 그 스티븐 무누친이고 수석 전략가 스티브 베넌도 브레이트바트를 만든 사람이지만 굉장히 우파적인 그런 미디어를 만든 사람이지만 그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오랫동안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F-35 이 전투기를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뭐 좀 생각 좀 해봐야지 되겠어. 어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락히드 마틴에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그 값이 얘기하니까
주식값이 2.5%나 떨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좀 회복을 했지만 이게 지난번에 보잉사도 거의 1%나 떨어졌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정부 측에서도 지금 뭐 해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군 이런 식으로 락히드 마틴의 전투기를 이제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에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니까 푹 내려가는 것인데 지난번에 보잉사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하면은 보잉사의 CEO가 트럼프 당선자에게 무역에 반대하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코멘트 좀 그만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 하자마자 보잉사 틀렸어. 에어포스 원 이거 취소야 취소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CEO를 만나고 나서 CEO가 또 빌었겠죠.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빌었느냐가 문제지만 그러니까 또 뭐 괜찮은 회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락히드 마틴 같은 경우도 어제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락히드 마틴이 또 사실은 예전보다는 이게 절약된 값이래요. 뭔가를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투기를 뭐 생산만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뭐 연구를 하기도 해야지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락히드 마틴 같은 경우도 45개 주의 일자리를 주는 그런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 만약에 F-35 프로그램을 뭐 이게 안 된다라고 트럼프 당선자가 해서 뭔가 태클을 걸면은 2015년 수입의 20%가 이 F-35 프로그램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게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뭐 이스라엘에도 이걸 팔잖아요. 뭐 한국은 압력 없겠어요. 그런 것 등등 해서 절약도 절약이지만 대통령이 뭔가를 포괄적으로 보고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말랑말랑한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부산행이요. 이 그 영화 부산행이 결국은 그 며칠 전에 결정이 됐는데 이제 미국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합니다. 고몽이라는 그 프랑스의 1895년도 그때가 이제 루미에르 형제가 열차가 딱 도착하는 그 영화 만들어서 사람들이 열차가 나한테 온다고 영화관에서 다 대피했었다는 그 해 만들어지는 그 영화사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사가 이제 영어로 해서 만들겠다. 아직까지 뭐 캐스팅 같은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자 미국의 그 많은 그 언론들 뭐 특히 뭐 헐리우드 리포터를 포함해서 버라이어티를 포함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부산행 Train to Busan. Car number 11. What the? Get back! Get back, all of you! 이제 그 좋은 영화는 역시 이제 길이 뚫어질 수 있는 처음에는 어떤 배우 한 명 나오고 하고 하다가 결국은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전반적인 평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좀비 영화이기는 합니다만은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메시지가 아주 훌륭한 좋은 메시지고 연기도 공유 씨를 포함해서 그 딸을 포함해서 잘했기 때문에 이제 헐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어진 거죠. Busan Station is still open. We should all go there right now. The whole nation runs into danger. 네, 잠시 뒤에도 조금 소프트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테네시주에서 늘 아주 오랜 동안 그 산타 할아버지를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몇 개월 전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답니다. 숨져가는 5살 소년이 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본인이 숨질까 봐 너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고 병실에 갔습니다. 부모가 이미 그 아이가 갖고 싶어 했었던 선물을 마련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빅허그를 하는데 부모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려고 하니까 이 산타 할아버지가 병실에서 아이에게 정말 그 기쁘게 그 눈을 감게 하고 싶다면서 걱정 없이 그래서 나가 있기를 원해서 복도로 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나중에 이제 숨지고 나면은 다시 그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마을에 갈 수 있어요. 아주 그 흔하고 순수하고 그 본연의 그 자체의 질문과 답변을 받은 뒤에 그리고 이제 그 눈을 그 감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아이가 눈을 감고 나서야 부모님은 정말 꼭꼭 우셨답니다. Come, they told me.